안녕하세요. 황녀의 쌀하고 토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황녀 사연은요. 시어머니의 시집살이에 지친 어느 한 며느리분의 사연입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시어머니 때문에 정말 질려버린 며느리입니다. 시댁과 친정 스타일이 너무나도 다르고 뭐든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정말 최악의 조건을 두루 갖춘 저희 남편으로 말하자면 3대 독자의 위로 누나 둘이 있고 시아버지는 남편 어릴 적 차석으로 돌아가시고 홀 시어머니의 나중에는 제사까지 지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처음 누가 그런 것까지 따지면서 결혼했겠어요. 홀 시어머니라 부담스럽긴 했지만 어차피 따로 살고 신우들도 멀리 결혼해서 사니 별로 신경 쓸 일 없다 싶었습니다. 명절이나 제사도 큰 집에서 지낸다고 들었고요. 그런데 그게 큰집 큰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모든 제사를 남편이 모셔야 한다는 사실이었어요. 이런 것들도 결혼하고 다 알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생각하기도 싫었고요. 시어머니는 가까이 살진 않았지만 한번 저희 집에 오면 보름은 있다 가셨습니다. 젊었을 때 시집살이가 심하셨다는 말을 귀에 딱지가 않을 정도로 들었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고생하셨을 것 같긴 합니다. 첫째도 딸이고 둘째도 딸을 낳았으니 손이 귀한 집에서 욕이란 욕은 다 들었었다면서요. 그땐 시골이라 병원에 가서 애를 낳는 게 아니라 집에서 낳았다고 들었습니다. 남편 낳을 때는 만삭의 몸으로 땡볕에 나가 일하는데 진통이 오기 시작했고 집에 와 혼자 애를 낳으시고 탯줄까지 본인이 직접 묶고 잘랐다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참 대단하신 분이라는 건 알고 있었고요. 문제는 본인이 저에게 시집살이 시키면서 제 표정이 조금만 어둡게 보이면 갑자기 본인 시집살이한 이야기를 늘어 놓으십니다. 그때랑 지금이랑은 많이 다르잖아요. 시대가 바뀌었는데 어떻게 몇십 년 전 일을 들먹거리면서 잔소리를 하시는지. 시집살이 시키시고 그냥 당당하게 아무 말 안 하시면 되는데 꼭 본인이 억울했던 이야기를 덧붙이십니다. 결국 나도 당했으니 너도 내 며느리가 됐으니 똑같이 당해야 하고 그것에 대해 불만을 가져서는 안 된다를 강요하십니다. 집에 오시면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트집을 잡기 시작하십니다. 냉장고에 있는 건 싹 다 꺼내서 확인하시고요. 주방 살림도 제 스타일이 있는데 본인 스타일에 맞게 바꿔놓으십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살림 하나는 기똥차게 잘하시는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시어머니와 같나요? 시어머니 딸도 아니고 난 우리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 그렇게 자라왔는데 어떻게 시어머니와 똑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전 남편이랑 똑같이 회사도 다니는데 제가 어떻게 집에 오면 모든 살림을 다 합니까? 힘으로 봐도 남편이 저보다 좋을 것이고 퇴근도 저보다 남편이 먼저 합니다. 집에서 회사까지 거리상 저보다 남편이 더 가깝습니다. 집 구할 때도 남편 회사 더 가까운 데로 얻어야 한다고 어찌나 상하셨는지 말도 못 꺼냈습니다. 회사 끝나고 집에 오면 냉장고를 뒤집어 놓고 계시고 밥까지 차려 대접해야 합니다.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셨으면 당연히 손님처럼 대접해야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나 저나 둘 다 회사 갔다가 녹초가 되어 오는데 시어머니 수발까지 들어야 하니 짜증이 나긴 했습니다. 또 오셨으면 가만히라도 있으시면 좋으련만 냉장고는 뒤집어 놓고 이불은 언제 빨았냐, 커튼은 계절이 바뀌었는데 몇 개월 동안 그대로냐, 밥은 해먹고 사는 거냐, 내 아들이 원래 저러지 않았는데 볼살이 홀쭉해졌다면서 정말 끝도 없이 잔소리를 하십니다. 그런 날이면 전 남편을 잡습니다. 내가 도대체 왜 결혼해서 시어머니 시집살이까지 받아야 하냐고 남편을 잡으며 스트레스를 풉니다. 언젠가는 회사 다녀와 밥 차리고 있는데 넌 손이 그렇게 느려서 어떡할래? 나 때는 너처럼 했으면 소방 맞고 쫓겨났다. 어머니, 저도 회사 다녀와 힘들어요. 최대한 빨리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여자가 나가서 벌어봐야 얼마나 번다고 그렇게 유세를 떠냐? 우리 아들이 버니 살림이 돌아가는 거지. 어머니, 저 사람보다 제 연봉이 더 세요. 아직 모르셨어요?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말문이 막히면 아무 말도 없고 대꾸도 안 하십니다. 그러고 트집 하나 잡으면 하루 종일 잔소리 하시고요. 그나마 따로 사니 제가 남편을 데리고 사는 거지. 같이 합가했었다면 아마 남편 버려버렸을 겁니다. 그래도 남편이 제 편을 많이 들어주니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시어머니가 손목을 삐끗하셨는데 저희 집으로 오셨더라고요. 살림도 못하겠고 밥해 먹기도 힘들다면서요. 신우들은 모두 지방에 살아서 도와주지 못한다고요. 뭔 일만 생기면 저희만 찾으시니 부담스럽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남편 진짜 뻥 차버리고 결혼하지 말 걸 후회가 많이 들었습니다. 남편 하나만 보면 좋은데 남편이 있으면 시어머니가 세트로 딸려오니 전 누구와 결혼을 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아침 상부터 저녁 상까지 모두 제가 하니 화가 났습니다. 남편도 제 눈치, 시어머니 눈치 보면서 저를 도와주긴 했지만 힘든 건 모두 제가 도맡아 했었고요. 남편에게도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말을 했습니다. 아침상이건 저녁상이건 같이 하자고요. 시어머니에게 확실하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잔소리 끝도 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도 확실하게 시어머니한테 말을 했습니다. 요즘엔 남자 여자 구분 없이 같이 도와가면서 살림도 해야 한다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 하는 말이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다. 나도 애 낳고 집안 살림에 밭에가 일도 하고 다 했다. 그런데 너 뭐가 힘들다고 남편까지 일을 시키니? 밥은 밥솥이에 빨래는 세탁기가 하고 가스불 있겠다. 먹을 게 없는 것도 아닌데 그게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그걸 다 못해서 남편을 잡았냐? 너 나 쓰러지면 똥오줌은 받을 수 있겠냐? 네? 어머니 쓰러지시면 왜 제가 똥오줌을 받아요? 그건 어머니 자식들이 해야죠. 그리고 간병인들이 있는데 그걸 제가 왜 해요? 저 그런 거 못해요, 어머니. 뭐야? 난 옛날에 내가 다 했다. 시아버지 똥까지 받았는데 넌 그걸 왜 못한다는 거야? 어머니가 했다고 제가 해야 돼요? 전 비위 약해서 그런 거 못한다니까요? 남편이 듣더니 더는 안 되겠는지 엄마, 내가 할게, 내가. 그만하셔. 그리고 엄마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그렇게 처음으로 시어머니와 감정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성격상 정말 많이 참고 또 참았었는데 더는 시어머니 잔소리 못 들어주겠더라고요. 남편이랑 늦게 만나 늦게 결혼을 했고 저도 나이 먹을 만큼 먹은 사람인데 자꾸만 애 가르치듯 저를 대하시니 미치고 환장하겠더라고요. 더 기가 막힌 건 시어머니 살고 있던 집을 내놓으셨는지 본인 마음대로 집을 파시고 저희 집에 들어와 살 작정을 하셨더라고요. 남편은 정말 몰랐다고 하는데 진짜 돌아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짐을 잔뜩 싸들고 오셨는데 며칠 있다가 하시는 말이 나 이제 나이도 먹고 힘도 없는 노인네라 혼자 못 살겠다. 혼자 살다 무슨 사고라도 나면 어떡하겠어? 나 이제 우리 아들이랑 한 집에서 살아야겠으니까 그렇게 하라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한 집에서 사신다뇨? 그건 누가 결정한 건데요? 누가 결정하긴 내가 결정했다. 자식이 부모 모시고 사는데 그걸 누가 결정해야 하냐? 넌 그럼 평생 나 안 모실 작정이었냐? 아니 어머니, 그래도 그런 건 저희랑 상의를 하셨어야죠. 저희 지금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합가라니요. 옆에서 듣던 남편도 놀랐는지 엄마, 그럼 엄마 집은 어떡하고? 그거 벌써 팔렸어. 나 이제 어디 갈 데도 없고 너네 작은 방 내가 쓰면 되니까 신경 쓸 거 없다. 그러시면서 정말 모든 걸 본인 마음대로 다 하셨습니다.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한테 물어보니 전혀 몰랐던 눈치였었고요. 일단 당분간이라도 모시고 있자는데 전 자신이 없었습니다. 제 나이 35에 시어머니 모시면서 시집살이 당할 생각하니 앞이 깜깜했습니다. 그 후 더 기가 차는 일이 생겼습니다. 원래 시아버지 제사를 큰 집에서 다 한 번에 치렀는데 이제부터는 시아버지 제사는 저희가 모시고 와 지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나중에 큰아버지 돌아가시면 모든 제사를 다 저희가 지내야 한다면서요. 큰아버지 댁은 딸만 셋이고 작은 아버지네는 딸 하나입니다. 제사는 당연히 저희 남편 몫이었고 피할 수 없는 운명 같은 일이었습니다. 미리 시아버지 제사 지내면서 어떻게 제사상 차려야 하는지 배워야 하니 미리 지내야 한다면서요. 당연히 남편 아버지시니 제사를 지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굳이 지금 큰아버지 댁에서 하고 있는데 당장 모시고 온다니 기가 차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를 골탕 먹이려는 것만 같았고 내가 왜 이렇게 당하고만 살아야 하나 싶었습니다.
시어머니랑 한 집에 사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히는데 제사까지 지내야 한다는 소리에 정말 왜 결혼을 했나 싶더라고요. 남들이 들으면 며느리로서 해야 하는 일인데 뭘 그리 투덜거리냐고 하시겠네요. 그러나 결혼에 2년밖에 안 되었고 남편이랑 아직 한참 신혼인데 갑자기 시어머니와의 합가에 제사에 끝이 보이지 않는 시어머니의 시집살이까지 정말 회사 일만 해도 힘든데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사실 제사는 지내도 상관없었습니다. 갑자기 시어머니가 저희 집으로만 불쑥 안 오셨다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정말 매일같이 남편과 싸웠던 것 같았고요.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콧구멍으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시어머니와 한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스트레스가 쌓여갔고 남편도 저처럼 중간에서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주말에 어딜 가나 시어머니와 함께 해야 했고 둘이 극장 갈 때도 따라오셨습니다. 시어머니와 합가하고 나서는 여행도 같이 다녀야만 했습니다. 명절 때도 저희 친정에서 하룻밤 자고 오지도 못했었고요. 남편과 둘이 산 건 딱 2년이었고 그 후 2년은 감옥살이 하며 노예가 된 것만 같았습니다. 저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고 남편도 도저히 안 되겠는지 시어머니에게 근처에 집을 얻으셔라. 근처 살면서 왔다 갔다 하고 사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했고 시어머니는 당연히 거부하셨습니다. 결국 남편은 엄마 때문에 이혼 당할 것 같으니 아들 이혼남 만들기 싫으면 엄마도 달라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로 인해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마저 좋지 않게 되면서 결국 시어머니는 버스 두정거정 거리에 집을 얻어 나가셨습니다. 사실 제가 못된 며느리가 된 것만 같았고 그런 사실을 모두 알면서도 제가 살기 위해 남편을 앞장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시집살이에 잔소리만 안 했다면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글로 쓰다 보니 저희 시어머니에 대해 모든 걸 다 말하진 못했지만 진짜 사람 미치게 하는 재주가 있으십니다. 드레스룸에 제 옷을 싹 다 빼서 서랍에 넣어 놓으시고 본인 옷을 싹 다 걸어 놓으시기도 했고 남편 옷과 제 옷을 구별해서 위쪽은 남편 옷, 아래쪽은 제 옷으로 바꿔 놓으시기도 했고요. 남편은 하늘, 여자는 땅, 뭐 이런 사상이셨어요. 저도 시어머니와 잘해보려 노력했지만 그렇게 되진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이해 못하고 못된 며느리였을까요? 현재는 남편과 둘이 잘 삽니다. 시어머니가 집에 오셔서 여전히 잔소리를 하시지만 한 집에서 안 사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러다 또 언제 돌변해서 저희 집으로 쳐들어올지 불안불안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애도 안 들어서는 것 같네요. 진짜 스트레스 받지 않고 편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혹시 결혼 앞두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 집안 잘 보고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사랑만 있으면 되지 뭘 그렇게 따지냐 하겠지만 아닙니다. 따질 거 있으면 하나도 빠지지 말고 따져 결혼하세요. 본인 인생은 단 한 번인데 사랑 하나 믿고 살아갈 수는 없으니까요. 다들 꼼꼼히 따져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부모님 똥오줌 받아야 하는 일 생기면 그건 전부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시어머니 똥오줌 받을 일 생기면 남편한테 다 하라고 했더니 알았다고 하네요. 본인 부모는 각자 챙기기로 했습니다. 모든 건 우러나와야 하는 거지 누가 억지로 시킨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요. 모든 건 시어머니가 자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였고요. 많은 공유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